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지난해 11월 무려 130여 명이 사망한 이 파리 테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끔찍한 테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프랑스에서 또다시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기념 휴일이었죠. 바스티유의 날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형 트럭 한 대가 축제 현장을 덮쳤고 트럭 운전자는 무방비 상태인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84명을 넘어섰고요.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교민과 또 관광객의 피해 여부도 지금 걱정인데요. 5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외교통상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합니다. 100억 원대 뇌물주식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 결국 긴급 체포됐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성주 주민들의 반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 현지를 찾아서 주민들 이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 문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되고 이 경북 성주군 주민들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김성열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오늘 오전에 경북 성주를 찾았죠. 그래서 네. 군청 앞에서 황교안 장관이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미리 말을 못한 걸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사과한다 이러면서 또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격앙된 주민들이 물병하고 계란 네. TV 화면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던졌고 그 과정에서 조희영 경북청장이 눈썹 위가 한 5cm 찢어지는 네. 부상도 입었고요. 어찌됐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대화를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군청 안에 있던 그 미니버스에다 그 안으로 있다는 그 피신을 했고 한 6시간 대치를 하다가 조금 전에 그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총리와 그 성주 군민 대표 4명이 그 안에서 면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면담 네. 결과는 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17일 날 괌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개방하기로 공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 성주 군민 대표단을 같이 아하. 그 괌 그 미 사드 포대를 구경시켜서 안전성 여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기까지가 네.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난 상태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등교를 네. 안 시키고 또 조퇴를 시켜서 다시 집회를 참가했다 다시 이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근데 이 부분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요. 네. 이게 정부나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갈등 조정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네. 갈등 조정 전문가 분들이 이런 데 가서 책상에서만 갈등 조정을 할 게 아니라 아하. 이런 데 현지에 가서 진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갈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어제 이 시간에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이 대구 경북 일명 TK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이 부분을 꼬집고 있는데 네.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포켓몬고 잡으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모습을 나타내 네. 정부와 주민들이 갈등을 하는 게 사실 국회의원의 역할이거든요. 네, 현실 네. 법과 현실 상황과 법과의 그 갈등 괴리를 해결하는 게 사실 국회의원의 가장 네. 기본적인 몫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역할. 그렇죠. 정치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도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네. 본인들 이득권이나 계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체에 나오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던 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굉장히 자조적이고 희화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낀박이라고 주민들 의견과 이 국가 정책 사이에서 끼어 있는 신박세 그 의원들이다. 그래서 낀박 의원들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집권당 의원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하는 TK 지역 의원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네. 모습을 연 이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가 뭐 한선교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고 이번에 당대표 도전했습니다만 인터뷰를 했더니 대통령만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형국은 지금 큰 틀에서 이것이 군이 국가안보를 위한 그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라는 말이 안전을 미리 보장한다는 말의 네. 준말이거든요. 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 억제 차원에서 하는 수단인데 대한민국 군이 헌법 5조 2항에도 나왔지만은 국민과 국가를 안보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집단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군이 국민들을 위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 없는 겁니다. 네. 물론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중간 부분에 부족한 걸 해결해야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네. 집권당 의원들의 역할이고 무한 책임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대 초기니까 뭐 다음 선거에는 또 다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역설적으로요. 전국에서 이 사드 배치의 찬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TK 지역이 가장 찬성이 높아요? 예, 리얼미터가 발표한 1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 1,521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TK 지역의 사드 찬성 여론이 역설적으로 58.3%, 반대는 28.5%.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달리하고 싶어요. 어제 언급했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가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경북은 안 된다. 네네, 그랬죠. 이런 표심에 숨어 있는 어떤 양비론적이나 양시론적인 양가적인 요소가 심리적으로 이 여론 결과에 발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이 TK 지역 의원들 다는 아닙니다. 물론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백승주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떤 정부 비판 성명에 참석을 안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TK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역설적으로 TK 지역의 사드 배치 찬성론이 높다? 이것이 과연 TK 지역 자기신들의 지역구에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지 일반화시켜서 볼 때요. 이건지는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표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자세한 여론들이 이제 속속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정치권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야 3당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쨌든 당연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북핵에 대한 중요한 이제 군사적 우리의 도입이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인데 목소리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갈리는 것 오늘 같아요. 아침 이제 9시쯤 되면 여야 각 당들이 그날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최고위원회라든가 주요 당직자회를 하는데 오늘 상징적으로 모습을 보여준 게 있었죠. 국민의당은 회의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주요 당직자들이 일어서서 약간 플랜카드를 들었죠. 이 구호를 보면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동의 촉구 이런데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준가 사드 반대라는 걸 요실이 들은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가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고 우상호 사드 대책 관련 위원장 등 해서 뭐 윤호중 의원 등이 있었는데 그냥 언론에 서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어요. 아무 팻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여야가 20대 초에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 좀 나눠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써부터 나눠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정치권의 사드에 대한 입장, 강한 반대 국민의당, 지금 전략적 모호성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우리 언론에 공개하는 게 또 17일 날 여차하면은 성주 이 주민들의 대표단도 함께 갈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어제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표시를 했고 오늘 네. 총리까지도 그렇게 총리 발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오늘 버스 안에서의 주민 대표할 때 네. 이런 부분 추진하고 했대. 이런 부분이 어떤 주민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 줌으로써 네. 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요소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시각을 들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부 댓글이라든가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는 명확치 모르면은 그런 괴담을 안 퍼나르는 게 국민들을 사실 도와주는 거고요. 네. 정체적인 우리 국론 분열을 안 시키는 하나의 국민 개개인들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퍼나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주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고요. 성주 하면 뭡니까? 참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의 참외가 70%가 성주에서 나는데 네. 그 1년 매출이 한 4천억 원이 넘는 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근거도 네. 없는 데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거는 국민 개개인들이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괌을 어쨌든 시찰한다고 하니 언론 전문가 집단 역할이 좀 커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